안 써 있나요? 오, 저번에 쓰라고 안 했나? 안 써 있어? 아, 빨리 써보자. 써보자. 석출 맞아요. 석출. 자, 써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외웁니다. 외워요. 외우세요. 외워놔야 편리합니다. 시험 볼 때도 편리하고, 어떤 실험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건 물어봅니다. 이건 뭐예요? 물어봅니다. 안 보여? 뭐? 구리 뒤에 HG, 수은. HG, 수은. 그 다음에 AG, 은. 납 앞에는 주석. SN.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이거는 이름이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금속의 반응성을 정리하는 중인데 비금속 하나를 넣어놨으니까 괄호를 쳐서 넣는 거야. 왜 굳이 비금속을 넣냐? 쟤를 기준으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것들과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작은 것들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다는 건 엄청 반응성이 작다는 뜻인 거야, 그냥. 수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란 녀석을 기준으로. 수소가 들어간 게 물이잖아. 그래서 물보다 반응성이 큰, 예를 들어서 물보다 반응성이 작은,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수소를 넣는다는 건. 또 모르는 거. ZN, 아연. 아연 되게 잘 나와, 아연. 아연이 실험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죠. 이건 납인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구리죠. 구리는 CU. 오케이. 됐죠? 다 썼나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실험에 대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실험 띄워놨어요. 자, 몇 가지 암기할 것도 있어요. 봐봐. 자, 제일 먼저 준비된 용액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자, 지금 준비한 용액은 질산은 수용액입니다. 질산은 수용액이란 은이 AG고요. 질산이 NO3인데 수용액이라는 말은 둘을 물에다 녹여서 만든 거야. 그럼 물을, 잘 들어. 물을 매개로 해서 은이 질산한테 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은이 전자를 줘서 1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받은 NO3가 1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서 AgNO3가 수용액 상태, aqueous 상태로 녹아있는 녀석이야. 이거는 은이 이미 전자를 버려서, 은은 왜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냐면 전자를 버려야 안정해지니까. 은이 자기 꿈을 이룬 거야. 물을 이용하고 질산을 이용해서 전자를 버려서 꿈을 이룬 겁니다. 은은 이 조직에서 서열이 굉장히 낮은 편이야. 끝에서 세 번째 있는 녀석이야. 석출하기 더 유리한 녀석인데 다른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전자를 지가 버려서 꿈을 이룬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저희 선배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전자를 버리고 살고 있네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구리님을 집어넣어 주는 상황인 겁니다. 차례차례 생각해야 돼. 구리님은 여기 계시죠? 구리님은 은보다 2단계 선배님이야. 2단계 더 반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은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불안정한 원자 상태로 풍덩 들어가는 거야. 불안해. 그래서 풍덩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2단계나 아래에 있는 저 자식이
꿈을 이루고 하하호호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야. 그럼 구리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구리는 그래서 열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른다? 이미 꿈을 이룬 은을 불러요. 은 이온을 불러. 일로 와봐 너. 성경 없습니까? 너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더라? 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겠지? 이러는 거야. 내가 전자를 버려야겠는데?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버리려면 누군가 전자를 가져가야 될 거냐? 누가 가져간다? 은이온들이 가져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은이온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은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뭐가 된다? 은으로 석출되는 겁니다. 근데 구리라는 녀석은 전자를 몇 개 버리냐면요. 2개의 전자를 띵띵 버립니다.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려면 2개의 전자를 버려야 돼. 2개의 전자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은이온은 몇 개의 전자밖에 못 가져가? 하나밖에 못 가져가니까 2세트 은이온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전자 2개를 공급해서 2개의 은으로 석출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구리가 이 안에 풍덩 들어간 순간 구리 이온이 하나, 잘 들어, 구리 양이온이 하나 튀어나올 때 전자 2개를 뿌리니까 은 양이온 2개가 사라집니다. 양이온 하나가 튀어나올 때 양이온 2개가 사라지는 거야. 전체적인 수용액 속에 양이온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돼요? 요 음이온, NO3 음이온은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내가 음이온인데, 저기서 구리가 풍덩 들어오더니 전자를 은한테 막 줘. 은이온 주고 있어. 술 주고받고 있고, 너 형님 그러고 있고, 네가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음이온은. 그죠? 구경만 하고 있어. 음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전혀 없는데, 양이온의 개수만 점점 수용액 안에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양이온 하나 튀어나올 때 양이온 2개가 사라지기 때문인 거지. 구리 이온이 하나 튀어나올 때 은 이온이 2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야.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한다. 음이온이 감소한 게 아니죠. 음이온은 그대로고 양이온 수가 감소하니까 전체 이온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 관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구리가 2 플러스고 은은 1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였나요? 자, 질산 은수용액. 처음에 준비한 질산 은수용액은 투명했습니다. 투명했는데 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뭐가 튀어나온다? 구리 이온이 튀어나오죠. 구리 이온은 색깔이 있어. 구리 이온이 뭔 색깔이다? 구리 이온이 기억해야 돼. 암기야.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줘. 푸른색.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색깔은 푸른색으로 변해 갑니다. 그리고 이 석출된 은은 어떻게 돼요? 구리 표면에 달라붙게 돼요. 석출된 은은 구리 표면에 막 달라붙어서 엄청 두꺼워졌죠. 은이 구리 표면에 달라붙어서 엄청 두꺼운 것처럼 보이는 이게 은이 달라붙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은반지 만드는 은이 바로 저 은이에요. 저 은으로 은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실버, 그죠? 투명했던 질산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구리가 전자를 버렸잖아. 전자를 버리면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산화라는 표현과 환원이라는 표현을 전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전자를 막 버리고 있을 때, 너 산화되고 있네 라고 불러주고요. 거꾸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될 때 산화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은 이온이 은으로 석출될 때 환원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잘 봐. 내가 구리야.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죠. 근데 전자를 버리려면 누군가가 전자를 가져갈 놈들이 나타나야 버릴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저 자식들이 전자를 가져가서, 잘 들어, 환원되어야 나는 산화가 가능한 거야. 내가 산화되려면, 전자를 버리려면 쟤네들이 환원되어야 돼. 그죠?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려면 환원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 산화만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환원만 일어나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아니, 내가 전자를 버리려면 가져가야 되고, 반대 입장에서 내가 전자를 얻으려면 누가 전자를 버려야지, 그지? 그 뜻이야.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됐네요. 첫 번째 실험은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험을 볼게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처음에 준비한 용액을 먼저 살펴볼게. 처음에 준비한 용액의 이름이 뭡니까? 황산구리 2 수용액입니다. 황산구리는 이거 지울게요. 구리하고 황산 SO4입니다. 구리가 전자 2개 버리잖아. 그래서 2 플러스고 SO4가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수용액이니까 물을 매개체로 해서 구리는 전자 2개를 버리고 전자 2개가 바로 황산으로 이동해서 황산이 2 마이너스가 돼서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게 황산구리 에이키오스 수용액입니다.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 구리가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야. 저 행복해요. 꿈을 이뤘어요. 살고 있다. 구리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편의점도 몇 개 차렸어. 우리가 쓰고 있잖아. 구리 편의점. 쉬유. 사과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쉬유. 나이스 투 시유. 그래서 시유 구리가 전자를 버려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누구님이 들어오신다? 아연님이 붕tung 들어오셔. 아연은 말도 안 되는 선배님이야. 구리가 얘잖아. 몇 단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단계 위에 선배님께서 풍덩 들어오셔. 이 조직의 넘버 6야. 보여? 넘버 6. 넘버 6님이 오신 거야. 풍덩 들어온 아연이 불안정한 상태로 풍덩 들어왔더니 까마득한 후배가, 그죠?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네요. 일로 와봐. 너 때깔이 좋다. 이러면서 아무튼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돼.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아연이 내가 전자를 버릴 거야. 내가 너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니까 내가 전자를 버릴 테니까 네가 좀 가져가라 이러는 거지. 근데 마침 아연도 전자를 몇 개 버리면 되냐면 전자를 2개를 버리면 돼요. 그죠?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하나 퉁 튀어나오려면 전자 2개를 버리게 되는데 얘가 전자 2개를 가져가면 됩니다. Cu2 플러스가 그 전자 2개를 탕탕 가져가서 Cu가 되면 돼요. 얘가 하나 튀어나올 때 얘가 하나만 사라지면 됩니다. 맞죠? 아연 이온이 하나 튀어나올 때 구리 이온 하나만 사라지면 돼요. 1대1로 교환이 되니까 양이온의 개수가 하나 나오면 하나 들어가니까 양이온의 전체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이 반응이 막 지속되더라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 아까는 양이온 수가 감소해서 전체 이온 수도 감소했잖아. 얘는 어때요? 1대1로 교환하다 보니까 전체 이온 수가 변함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전하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반응이 지속될 때 이온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단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겁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온수를 어떻게 알아? 이러지 말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서 요 관계를 내가 떠올려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구리 이온이 녹아있으니까 처음부터, 구리 이온 때문에 처음부터 색깔이 푸른색이야. 근데 구리 이온이 점점 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니까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이었던 게 점점 투명하게 변해갑니다. 투명하게 변해가고 뭐가 석출돼요? 구리가 석출되죠. 구리의 원래 색깔은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의 구리가 이 아연판 주변에 붉은색 구리가 땅땅땅땅 달라붙는 석출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연은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된 거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려져 있네요. 끝!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실험까지도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실험 바로 가도 될까요? 네. 자, 세 번째 실험은 조금 달라요. 금속과 금속이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금속과 금속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소하고의 관계야. 처음 준비한 용액을 봐봐. 묽은 염산을 준비합니다. 묽은 염산. 자, 일단 묽은 염산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라고 하는 기체를 물에다가 녹여서 물을 매개로 해서 전자를 주고받게 해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물속에 녹아있는 형태를 염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소가 등장한다는 뜻이야. 요 자식이 수소죠? 수소가 등장한다. 거기다 누굴 집어넣는다? 또 아연판을 집어넣어요. 수소보다 아연은 어때요? 5단계 선배야. 그죠? 수소보다 5단계 선배니까 얘가 지금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아연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지. 아연이, 잘 봐. 아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면 전자 몇 개를 버린다? 2개의 전자를 버리죠. 2개의 전자를 누가 가져간다? 수소 이온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한 마리만 있으면 2개의 전자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2마리의 수소 이온이 와서 2개의 전자를 가져가서 수소 원자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원자 2개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 H2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 기체가 부글부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정리하면 묽은 염산을 준비한 다음에 아연판을 풍덩 담그면 아연판 주변에서 기포가 부글부글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 기포에다가 살짝 불을 붙이면 펑! 하고 터지겠죠. 그죠? 수소니까. 그죠? 되게 미안하잖아, 암소가. 암소 소리. 수소 때문에 미안했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헛소리 한번 해봤어요. 상처받았어. 아무튼 묽은 염산에 아연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아연판에 뭐가 달라붙는 건 없겠죠. 아연판에 막 뭐가 달라붙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야. 기체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하나 튀어나올 때 양이온 2개가 사라지죠. 전체 요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요, 점점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죠?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이 안에 양이온 수는 점점 줄어들어야만 할 거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연은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된 거고요.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실험에 대한 이해는 끝이 납니다. 거꾸로 실험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제 정리를 한 번에 해줄게요.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은 원래 산소를 기준으로 정한 말이야. 산화라는 말은
산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한다라는 뜻으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산소랑 뭔가 결합하고 있어. 산소랑 결합하고 있으면 야, 너 산화되고 있네. 산소랑 떨어지고 있어. 너 환원되고 있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전자는 그 반대라고 외우면 됩니다. 전자는 반대야.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됐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전자를 다시 얻으면 환원되었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산소와 전자는 서로 반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산화를 잠깐 먼저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고 올게요. 물질이 산소를 얻을 때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을 보고서 야, 탄소 너는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기 CuO라고 하는 산화구리야. 산화구리 2인데,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고 있죠. 산소를 잃어버린 거 보이나요? 산화구리가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산화구리가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 아까 했던 내용인데,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해. 누군가 산소를 얻으려면 누군가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전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전자는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버리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있어. 뭐 된 거죠? 마그네슘 원자가 산화되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반응은 구리 이온이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는 오히려 버리는 게 산화야. 산소는 얻는 게 산화였는데 전자는 버리는 게 산화. 산소하고 전자는 서로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대칭적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나머지 것들도 산화환원을 이렇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 215쪽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있으니까 전자를 버려서 산화된 거고요. 얘가 전자를 얻어서 Cu가 되고 있으니까 환원된 거죠. 두 번째, 철이 철 이온 되고 있으니까 전자를 버려서 산화된 거고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됐으니까 환원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 원자가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 되고 있으니까 전자 버린 거죠. 전자 버린 거니까 산화된 거고요. 그 전자를 얻어갔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오케이, 이제 좀 실전적인 내용으로 가볼게요. 실전적인 내용으로 가기 전에 우리 문제 아직 안 풀려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218쪽 문제 풀려있나요? 풀려있죠? 풀려있죠? 안 풀려있죠? 안 풀려있죠? 오케이. 혹시 뒤에 내신 문제도 풀려있나 봐봐. 거기 풀어보자. 역시 여기 풀어보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기까지가 산화 환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